반갑습니다. 오늘 사업 강의를 맡게 된 루비 디렉터 강유정입니다. 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날아서 입장해야 될 뻔했습니다. 예, 유정이 아닌 거 죄송하고요. 네, 오늘 이제 사업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까먹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경남 창원에서 왔거든요. 창원이 최근에 되게 많이 추워졌는데 서울에 오니까 서울이 훨씬 더 추운 것 같아요. 네, 어저께 크리스마스였는데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저희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2년 제가 사실 첫 사업 강의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네, 2022년 마지막 사업 강의를 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기도 하고 좀 부담이 되는데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예, 몇 분 계시군요. 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제가 유산화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두 딸을 가진 두 딸의 엄마고 한 가정에서 아내란 역할을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삶 잘 살고 싶어서 유산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 사진을 왜 옆으로 늘렸냐고. 제가 사업하기 초창기 저의 모습이에요. 이때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냥 주부로 지냈고 두 딸 키우는 이제 면서 지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현재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냥 아줌마였고요.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사실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냥 그 생활에 신랑이 벌어오는 돈으로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고 싶은 건 없는데 대신 가지고 싶은 건 많은 아줌마. 예, 그렇게 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들 키우면서 이제 집을 사고요. 대출을 껴서 집을 구입했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신랑의 월급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조금 힘드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게다가 저희 신랑 월급날이요. 저희 카드 결제일이랑 같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월급이 단 하루도 통장에 머물지 않는 걸 보면서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진다라는 것을 조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쯤에 제가 어떤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곳에서 어떤 은퇴 후의 삶과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듣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전에도 제가 그런 말을 들었겠죠. 그런데 그때는 귀에 들리지 않다가 제가 타이밍이 됐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하니까 이런 말들이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들은 다들 최소한 한 번쯤은 다들 보셨죠. 저도 이 그래프를 보험을 가입할 때 처음 이렇게 봤었었는데요. 이 그래프들을 이제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니까 좀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90세까지 살면 30대쯤 취직을 해서 한 60세, 65세까지 일을 하고 나머지 이제 남은 시간들을 그러면 그 돈을 버는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느끼고 신문 이런 걸 보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43세 때 정점 뒤 58세부터 적자 인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43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올해 정점을 찍은 거예요. 그죠? 그러고 태어나면서부터 적자고, 네, 그 다음에 흑자였다가 58세 이후는 다시 적자가 되는 삶, 이제 뼈 빠지게 벌어서 이제 우리 아이 키우고 나 노년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현실은 아까 스치는 통장이더라고요. 이때부터 제가 좀 현실을 조금 더 자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보니까 보세요. 90세가 아니라 120세까지 산대요, 이제. 그러면 남은 시간들을 준비를 더 해야 되는데 적자가 더 늘어나겠죠. 근데 마이너스 통장이야. 신랑이 벌어오는 돈이. 그러면 정말 준비가 안 되는 삶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지만 저희 집이 아무 준비를 해놓진 않았었어요. 저 말고 같이 사시는 분이 본인이 처음 이제 회사를 취직하고 본인 지금 나이에 선배들을 보면서 대안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좀 준비를 미리 해 놓으셨어요. 일부의 저의 돈과 많은 은행의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이제 집을 구매를 했고요.
많을 때 제가 몇 채까지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10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싼 집 아니고요. 그냥 월세 수입과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두고 좀 많이 무리해서 이걸 가져갔어요.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어때요? 부동산 투자가 그냥 시간을 두면 알아서 오르고 맞죠? 그래서 당연히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정보가 사실 없으면은 망하는 지름길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가지고 갔었었는데 아시죠? 얼마 전에 불과 한 4, 5년 전에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TV나 이렇게 신문에서 보던 하우스푸어가 제가 됐어요. 정말 집거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막막하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미래를 위한 대안을 필요하다는 걸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안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런 걸 겪고 나서 보니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믿을 사람은 없다.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정신이 번쩍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대안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그래 준비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쯤에 제가 유산을 사실 알고 있었어요. 1년 정도 소비자로서 제품을 먹고 있었었고 저한테 유산을 소개시켜 주신 분이 사업으로 한번 알아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셔서 홈미팅 이런 데 가면서 유산화를 조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홈미팅 가면서 저희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냥 사실 제가 좀 편견이 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다단계에 대한. 근데 막상 가서 직접 알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다르고 전혀 다른 직종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틀이 좀 많이 깨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유산화를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유산화를 제가 하려고 선택을 했었던 거는 아니었어요. 이 세 가지 직종을 두고 제가 잠시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방과후 강사는요, 저희 친언니가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었고, 주 5일 수업을 나갔었어요. 그래서 방과후 강사 치고는 꽤 괜찮은 수입을 벌고 있었습니다. 월 한 500 전후, 많을 땐 600까지 버는 방과후 강사였었는데, 언니가 저한테 그냥 한번 알아봐, 시작을 해봐. 그래서 일단은 자격증을 한번 먼저 따보자라고 해서 작품을 이제 몇 개 만들면서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언니의 보조 강사로 제가 학교를 몇 군데 이제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우체국 계리직은 친구가 이거 한번 알아봐봐. 한 1년, 2년 공부해서 우리 나이라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 시간 속에서 2, 300만 원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정년도 보장되고 나중에 연금도 나와. 그래서 괜찮네 하면서 제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으로 50만 원으로 동영상을 일단 끊었어요. 제가 시작을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끊어놓고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산화는 제가 홈미팅을 가면서 이게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권리 수입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네 라는 것들을 제가 제 눈으로 좀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직장을 이제 선택을 하려면 다음 일을 선택을 하려면 계속 좀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사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 조건이 있었어요. 그만뒀을 때 다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일을 저는 너무 싫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 전에 했던 일들이요. 대기업 계약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 일을 즐겁게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도 계약 기간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이 끝난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보면서 사실은 조금 허무함을 가지면서 제가 그만뒀던 기억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원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저희 신랑 퇴근 시간이 좀 많이 빠른데 저희 신랑이 L전자의 책임연구원으로 지금 재직 중입니다. 근데 그때는 연구실이었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빠르면 8시, 9시, 늦으면 뭐 자정 이랬었거든요. 물론 일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친목도 뭐 하고 왔겠죠. 네. 안 웃으시네요. 네, 그러면서 사실 육아는 전적으로 제가 이제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막 비싼 명품을 구입하진 않더라도 왜 다 아시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카드 값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해도 부족하지 않을 일, 그리고 노후까지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일을 고르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세 가지 일을 이제 살펴보니까
방과 후 강사는 시간을 쓴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수입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애들 방과 후 시간에 하루나 이틀 정도 수업을 하면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거든요. 근데 매년 재계약을 했었고요. 그럼 다시 서류 면접부터 대면 면접을 봤어야 됐고, 나이가 많아지면 사실은 경쟁에서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볼 때쯤 시점이 30대 후반이었었거든요. 그러면 길어봤자 한 10년 정도 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우체국 기리직은 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아까 저희 집 상황 보셨죠? 사실 이 정도 월급을 받아도 그거를 해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낮게 살고 싶은 마음에 그러면 이건 돈을 턱이 없겠다 싶어서 그러면 이건 만약에 그만뒀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다른 일을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다시 직장을 구하든 찾아야 되는 일이라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유산화를 보니까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권리 수입으로 꾸준한 수입이 이루어지고요. 노후 준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 사업을 집중해서 해보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선택한 유산화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더라고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시스템을 가져가는 일이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처음에 100의 시간을 썼을 때, 이 정도 수입 받았다면 나중에 그 시간을 점점 작게 써도 더 많은 수입을 벌어갈 수 있는 일, 이게 바로 시스템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수입을 벌고 계세요? 매달 일해서 아니면 매주 일해서 발생하는 노동 수입을 버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 계시는 유산화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시스템 속에서 권리 수입을 받고 계실 거거든요. 아마 오늘 이 일을 알아보러 오신 분들은 노동 수입을 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유산화가 어떤 회사냐면요, 영양제를 만들고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유통을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풀었어요. 제가 전에 소비자를 미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소비자한테 제품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사업적인 부분도 제가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었냐면은 자기가 대학 때 복수 전공을 했는데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수업에서 유통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통의 마지막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배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유통이고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입니다. 2000년 이전에는요, 일반 유통은 생산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총판, 도매, 소비자에서 소매에서 소비자까지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주도해서 이렇게 유통이 이루어졌다면요, 2000년 이후에는 직거래 유통이 생겼습니다.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요,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 이렇게 기업들이 주도해서 유통을 한 직거래고요. 지금의 직거래는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이렇게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유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냥 예전에 지금 저희가 많이 시켜 먹는 배달의 민족 많이 이용하시죠? 쿠팡 많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네,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이 커미션 수수료를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고요.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그 소개가 되는 연결이 되는 유산화에 대한 그런 인프라들에 대한 소유권을 제가 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커미션을 제가 받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걸 유산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른 이름으로 회원 직접 판매라고도 하는데요. 회원 직접 판매의 글로벌 시장의 크기는요, 211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은요, 5.2조 원이에요. 혹시 5.2조 원이 어느 정도의 시장 크기인지 상상이 가세요?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그죠? 저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라면을 먹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의 라면 시장이요, 5조 원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되게 큰 시장이죠. 네, 그 정도의 시장을 회원 직접 판매가 이제 그 정도 시장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회원 직접 판매에서 판매되는 주력 상품 중에 하나의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가요, 앞으로 2030년에 25조를 예상하는 그런 이렇게 성장이 보이는 그런 산업입니다. 자, 회원 직접 판매에서 주요 이제 판매하는 제품군은요, 1위가 영양제, 2위가 화장품, 3위가 생활용품. 저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그런 제품군들이고요. 제가 그 세 가지 직군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반 직업보다 5년 정도 일했을 때 4배에서 5배 정도 수입을 가져갈 수 있대요.
이왕이면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하는데 당연히 더 많은 수입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을 할 건데, 이 선택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탄탄한 회사.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어떤 걸 구축해 놨는데 하루아침에 회사가 사라진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 회사를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내놔도 빠지지 않는 탁월한 제품력, 그 다음에 제가 일한 다음에 충분하게 공정하게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그 충분한 수익 구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유산화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산화는요, 유는 그리스어로 진정한, 산화는 라틴어로 건강이란 뜻을 가진 진정한 건강이란 뜻을 가지고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이신 마이르 웬츠 박사님이요, 이 뜻을 가지고 회사를 만드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는 철학과 비전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요, 1992년에 창립이 되어졌고요, 올해로 딱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사는요,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 이렇게 크게 위치를 하고 있고,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총 5번 미국 본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소비하는 소비자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국 본사를 다녀온 이후에 조금 더 믿고 제품을 더 잘 먹게 됐고요. 사업을 전할 때도 더 신뢰를 가지고 사업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영양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GMP의 인증을 받았어요. 사실 이걸 저희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나은 시설에서 조금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유산화는 자발적으로 이걸 준수를 하고 있고요. 이 인증들 중에서 제가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면 NSF 인터내셔널 GMP 인증이 있잖아요. 이게 의약품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인증이 되게 많은데 제가 파트너 중에 한 분이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서 관리직으로 일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미팅하러 가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었냐면은 자기네 지점도 이 NSF 인터내셔널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인증인지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휴게 음식점 인증을 준비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조금 시간을 지나서 제가 다시 만났거든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되게 씩씩거리면서 와서 탁 앉으면서 했던 말이, 스폰서님 인증 떨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니까 그 음식을 만들고 보관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그 타이머 돌아가는 게 타이머가 고장이 났대요. 아시죠? 그런 인증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서 맞죠? 그 사람들 맞이하는지. 그 타이머가 고장 나서 인증이 떨어졌다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제가 아직도 그 말이 안 잊혀져요. 스폰서님, 유산화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러니까, 아니 휴게 음식점 인증도 이렇게 어려운데 저희는 떨어졌잖아요. 근데 유산화는 이렇게 의약품에 관한 GMP를 끊임없이 인증받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인증받을 게 훨씬 더 많을 텐데 이거를 계속 받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고 그런 거만 알고 있었지,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 잘 못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어쨌든 간에 그런 현업에 있는 친구의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정말 어려운 인증이구나 라는 거를 한번 깨닫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30년 동안 24개국에 진출을 했어요. 저희 지금 여기 중국은 나라 특성상 제외하고 지사가 있는 나라들은요, 그게 우리가 먹고 쓰는 영양제는 100% 미국 본사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라고 해서 다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 A사, N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산화는요, 원서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지사가 있는 어느 나라에 가시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파트너 중에는 유산화 사업을 선택한 이유가요, 지사가 있는 나라가 본인이 가서 살고 싶은 나라였대요. 그 친구는 싱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 가 있는데, 그래서 유산화 사업을 선택을 하고 진행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011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상장이 됐냐면 제약회사로 상장이 됐어요. 어떠세요? 영양기능회사인데 제약회사로 상장이 되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네, 저는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워렌 버핏 아시죠? 네. 이분이랑 식사를 함께 하려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신문을 뒤져보니까 40몇 억인가 있고 264억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십억, 수백억이 들여야 이분과 점심 한 끼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10년 동안 롱런 할 수 있는 회사의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몇 가지를. 그래서 포브스지가 그 기준대로 합당한 회사를 5개를 선정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이렇게 유사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도 유일하게 유사나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주변에 조금 이렇게 하시는 분 없으세요?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들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어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비싼 거, 몇백만 원짜리 뭐 옥양파 이런 것들 사실 줄을 이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 법적으로 나라에서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 공제 조합과 특수 판매 공제 조합이라는 이렇게 조합을 이제 나라에서 만들어서 직접 판매 공개 조합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의 매출의 40%를 봉탁을 해야 되고요. 특수 판매 공개 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3개월의 매출의 20%를 봉탁을 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사용을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이 조합에 가입되어진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사업을 하신다면은 나중에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네,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확인하시고 네, 사업을 하시고 제품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산화는요. 등록번호가 서울제 527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품 설명 잠깐 드릴게요. 유산화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영양제, 뉴트리션류, 그다음에 다이어트에 도움인 제품, 그다음에 바르는 비타민, 셀라비브 화장품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제품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 제가 제품 먹었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제품을 접하게 된 계기가 둘째를 낳고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등, 어깨, 목, 심한 두통까지 와서 많이 누워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섬유근육통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약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진통제나 진통 주사를 맞고 버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조금씩 아파왔어요.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진통 약으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냥 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다가 유산화를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유산화 제품을 먹으면서 이 통증들이 조금 완화되고 조절이 되는 걸 느끼면서 제가 지금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같이 아이들도 유산화 제품을 먹고 난 사실 병원을 거의 안 갔어요. 그 정도로 많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설명을 드리기보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저 13년, 4년 전의 모습이에요. 옆에 있으신 분은 저 신랑은 아니고요. 법적인 형제 대충 예상되세요? 저 형부예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같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봉사하신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 어저께 저희 급하게 비슷하게 찍는다고 찍었는데 이게 13년, 4년 전의 모습인데 예, 이렇게 유산화 도움으로 많이 안티에이징을 했습니다. 이 두 장의 사진으로 사실 제품력이 맞죠? 사진 찍지 마세요. 사실은 저희 언니가 강은진 골드 디렉터님이신데 왼쪽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자기 찬스 미친데 이 사진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 한 번도 이 사진을 오픈한 적이 없어. 안 돼. 내가 쓰기 전에 넌 쓸 수 없어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사진을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력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85명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이제 전문 연구 개발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기술력이 좋잖아요. 이게 연구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백악관을 대표하는 과학기술국가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연구를 했는데요. 요즘에 시중에 보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제품 되게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밑에 보시면요. 2016년, 17년도에 저희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미리 했다는 거 그런 것들. 예. 그리고 외국은 아파서 병원을 가면 저희 나라는 아파서 병원을 가면 어떻게 해요? 약부터
처방을 해주시죠. 그리고 감기로 갔는데 항생제까지 같이 처방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위보호제까지 같이 이렇게 주시는데 외국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책은 의사나 약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등재되어 있는 책인데요. 영양제도 같이 등재가 되어 있대요. 거기에 저희 유산화 제품도 같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제품명은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요. 수상내역이 485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상을 받았어요. 지금은 700개 이상의 수상내역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제품이다 보니 몸이 재산인 스포츠 선수들 당연히 먹어야겠죠. 이렇게 전 세계 5,600명 이상의 프로 선수들에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유산화를 후원받은 선수들이 21개의 메달을 획득을 했고 저희 나라 3대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선수들에게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범, 이정우 선수 부자 두 분이 3년 연속으로 지금 저희 공식 모델을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제가 좋은 회사 제품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 플랜은요,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유산화는요, 바이너리 방식, 그리고 무한 기피, 무한 수입을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주정산, 주지급을 받는 회사고 20% 동일 비율로 이제 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잔여 실적이 2월이 됩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나로부터 시작된 가게에서 좌우에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이렇게 배치를 해서요. 맨 밑에 하부에서 공유되는 매출이 공유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자의 포인트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하나씩 쓰시는 샴푸, 유산균 하나까지의 포인트도 같이 공유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직급과 기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작은 실적의 20%의 후원 수당을 줍니다. 내가 사업을 오늘 시작했든 3년 전에 시작했든 10년 전에 시작을 했든 아니면 내일 시작을 하든 똑같이 공평하게 작은 실적의 20%의 수당을 지급을 하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매출 구간에 따라서 3%, 6%, 9%, 21%까지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초기 사업자들은 아무래도 기존의 사업자들보다 작은 수당을 받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열심히 일을 해서 매출 구간에서 한 6% 정도의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내가 열심히 매출을 일으켰어요. 근데 조금만 더 하면 내가 9%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사업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많이 좀 전달을 해보시겠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럼 내가 조금 사서 조금 더 받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유산화는요, 공정하게 드리기 때문에 사재기를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잔여 실적이 2월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 이렇게 정산이 되고 나서 남은 실적을요. 타사 같은 경우에는 월마감을 하든 주마감을 하든 이렇게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정산 받지 못한 포인트는 다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유산화는 이렇게 정산이 되고 나서 남은 포인트는요. 2월이 돼요. 언제까지? 내가 이걸 받을 때까지 무한으로 2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사재기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이게 사라진다면 내가 열심히 일한 포인트인데 아깝겠죠. 그래서 아까워서 내가 사서 맞춰서 또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예, 그런 경우에 또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나로 시작된 시작돼서 한, 둘, 셋, 넷, 5명 아니면 7명까지의 매출을 공유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제한이 있거든요. 유산화 같은 경우는요. 나로부터 시작된 이런 인프라들이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깊이 제한 없이 100% 매출을 공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깊이를 인정해 드립니다. 자, 이제 유산화 비즈니스 어떻게 시작하는지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먼저 가게 하나와 3개를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2가지 중에 공통점은요. 맨 처음 사업을 하실 때 의무적으로 2만 원을 주시고 사업을자를 위한 스타트 킷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일종의 가입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툴을 드리니
네, 이걸 활용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시면 되시고요. 먼저 첫 가게 하나로 시작하실 분들은요. 원 비즈니스 센터 원비시라고도 하는데요. 200점 약 50만 원 정도의 제품을요. 기간 상관없이 경험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가게가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가게 3개인 경우에는요. 3 비즈니스 센터라고 합니다. 400점 정도의 제품, 약 한 100만 원 정도의 제품을 6주 안에 경험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가게 3개가 생성이 되면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이너리 방식은 한 라인만 있어서는 절대 돈을 벌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2라인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고요. 친구한테 내가 이걸 시작하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나도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7년 동안 하고 있는데 월급이 많이 늘지가 않아. 대안이 없는 것 같아. 안 그래도 다른 일을 찾고 있었는데 한번 해볼래? 라고 하더니 예, 사업을 알아보고 사업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전단지를 이제 전달을 했거든요. 길거리에서. 그러다가 만든 소비자 친구가 제가 물론 제품을 전달하면서 당연히 사업 얘기도 했겠죠. 제품을 먹어보더니 제가 사업을 전달하니까 이거 사업 괜찮은 것 같네요. 저도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머지 한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한 가게가 완성이 됩니다.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월 700만 원의 수입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뭐 의문 하나 안 드세요? 다 잘 듣고 계시죠? 분명히 무한 수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월 700만 원을 준대요. 가게 하나 꽉 찼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죠? 저희가 깊이의 제한은 없는데요. 가게 하나당 공유되는 매출의 제한이 있어요. 각각 1,000만 원씩 5,000포인트까지 한 가게당 매출이 공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무한 수입이 가능하단 말인가? 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한 가게에 꽉 찼을 때요. 이렇게 새로운 가게가 하나가 더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 가게가 꽉 차게 됐을 때요. 다시 하나의 새로운 가게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가게 하나당 새로운 가게가 2개씩까지, 최대 2개까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입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받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가 또 세 번째 라인에 이제 또 진이 나왔어요. 누굴까요? 저한테 방과후 강사를 해보지 않겠냐고 했던 저희 친언니. 2년 동안 그렇게 먹으라고 했더니 니나 먹으라고 했던 저희 친언니가 본인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비움을 해보고 형부랑 같이 아까 보셨던 그 형부 있잖아요. 같이 비움을 해보고 이거 좋네 라고 하더니 그럼 나 사업도 한번 알아봐 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라인이 완성이 됐고요. 가게 하나가 또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월 1,500만 원을 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게가 완성이 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 6번 가게와 7번 가게가 또 추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네 번째 라인을 또 완성을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니까 저를 유심히 보던 동네 언니가요. 니 요즘 뭐 하고 다니니? 설명을 해봐. 이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막 해줬어요. 그래서 나가 이런 일을 하고 조금 돈을 벌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언니가 알아보더니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이 언니 같이 열심히 진행하면서 저희 세 번째 가게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월 2,400만 원의 수입을 제가 벌어가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3번 가게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8번과 9번의 추가 가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가게가 다 완성이 됐는데 돈을 더 벌어라고 추가 가게가 나왔어요. 자, 이제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설명을 드리면요. 추가 가게는요. 바이너리 방식을 위로 옆으로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와 함께 열심히 사업하는 파트너들 밑으로 저희 추가 가게가 내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저도 열심히 일하고 파트너도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이 새로운 가게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추가 수입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게 무한 수입입니다. 왜 무한 수입이냐면은 1번 가게, 2번 가게, 3번 가게당 각 2개씩의 추가 가게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추가 가게도 꽉 차게 되면요. 가게 하나당 추가 가게 2개씩을 더 줘요. 이렇게 해서 끝도 없는 맞죠? 메비우스티처럼 무한 가게가 무한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게를 내가 완성하는 것에 따라서 추가 수입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뭐 수익을 증대되는데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가게 하나를 꽉 차게 되었을 때 월 700만 원의 골드 디렉터라는 직급을 가게 되고요. 가게 두 개를 완성했을 때 월 1,500만 원 루비 디렉터라는 직급이 됩니다. 그리고 가게 네 개는요. 월 3,400만 원 다이아몬드 디렉터라는 직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가게 9개를 완성을 하면 월 9,900만 원 파이브스타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가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가게를 생성시키기 위해서 가게 하나는 200점, 50만 원 정도 제품을 경험을 하고 가게 3개는 400점, 100만 원 정도 제품을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가게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한 어떻게 해야지 이 사업을 위한 조건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 중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렇게 큰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일인데 그냥 내가 쓰던 제품들, 먹던 제품들을 그냥 유산화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만족하셔야 돼요. 이 제품이 정말 좋구나. 그래서 내가 주변에 정말 널리 알릴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 드셔야 돼요. 네. 그러시면 내가 먹고 쓰는 제품이 그냥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왜 그룹 매출이라고 하죠. 이렇게 매달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사실 저는 잘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산화의 보상 플랜 구조였기 때문에 저 같은 보통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제가 직급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다른 데는 직급을 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조건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유산화는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그냥 그 직급에 맞는 수당만 받으면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 직급을 가져요. 그래서 합리적인 직급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는 기본 수당에 가깝고요. 그리고 더 많은 이런 보너스의 기회가 있습니다. 요걸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평생 매칭 보너스, 평생 소개 보너스입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 소개한 사람에 대해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 소개 보너스를 주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요. 조건이 있긴 해요. 맨 처음에 이 자격을 확보를 하면은 내가 소개한 사람이 받아가는 수당의 15%를 평생 회사에서 줍니다. 나의 수당과 그의 수당을 건들지 않고요. 회사에서 따로 플러스 알파로 제공을 해요. 근데 물론 처음에 이분이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큰 돈을 버시진 않겠죠. 그런데 시간 속에서 만약에 월 1,000만 원을 벌어가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벌어가는 수당 외에 플러스 알파로 소개자 보너스가 한 150만 원 받아가시는 거예요. 네, 이런 보너스가 저희가 있고요. 평생 드리는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는 아까 제가 가게 하나를 꽉 채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게 하나를 꽉 채운 골드 디렉터에게 후원수당 매출의 3%를 쉐어해서 제공하는 그런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자동 주문 맥스업 보너스는요. 저희가 소비자와 사업자의 공통적으로 드리는 혜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주마다 자동적으로 주문이 되어서 결제가 되어야지 등록을 해놓으시면요 10% 할인을 해드리거든요. 이 주문만으로 가게가 꽉 찼을 때 그럴 때 가게 하나당 250점, 250달러의 추가 보너스가 지급이 됩니다. 네, 그런 보너스고요. 그리고 엘리트 보너스는 이거는 저랑 좀 먼 얘기긴 한데 1위부터 60위까지의 유산화 이제 사업자들 중에서 이제 후원수당의 실적 1%를 또 나눠서 추가적으로 또 지급하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걸 엘리트 보너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앞에 사실은 설명드렸던 보너스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하시고 좀 직급이 되셔야 받을 수 있는 보너스인데요. 저희가 여행 보너스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유산화 같은 경우는 여행 보너스가 직급이 돼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프로모션을 달성을 하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달성했던 프로모션을 얼마 전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10월 달에 제주도를 다녀왔고 올 초에 있는 베트남 다낭을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귀가 쫑긋한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상속이 가능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놓아서 구축해 놓은 것들 나만 이렇게 누리고 갈 수는 없죠.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줄 수 있는 일이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사업자들끼리 반드시 아이들한테 쓰리비시는 유지해라 라는 말은 남기고 죽어라.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게만 유지하면 구축해 놓은 인프라에 대한 권리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요. 자, 어떠세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시니까 그냥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시작을 할 수 있는 일인데 시작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죠? 쉽게 느껴지시죠? 그냥 사용하는 것들 브랜드 체인지만 하시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찬스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 개인 비즈니스이긴 하나 반드시 팀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이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요. 제품을 사용하고 애용하고 그 경험을 공유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회사가 하는 일은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 유통을 하면서 발생되는 수입을 회원과 공유하는 일을 합니다. 혹시나 아까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할 수 있다고 망설이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미래의 나의 삶의 모습은 지금 내가 결정한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이 일을 알아보시러 오시는 분들은 만약에 한 3년 전, 5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떠세요? 다르세요?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아마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어떤 것들을 알아보러 오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3년 뒤, 5년 뒤에 좀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은 지금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사진은요. 올해 미국 컨벤션을 제가 다녀왔는데 저희 두 딸과 함께 다녀왔어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큰아이한테 약속을 했었거든요. 중학생이 되면 너를 데리고 내가 미국을 가겠다. 사실 되게 데리고 가기 싫었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데리고 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안 데리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니야 더 많이 벌어서 또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에 가면서 제가 또 저희 아이들이 모르는 모습을 봤어요. 역시 딸들이라서 그런가 쇼핑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물건 사는데 애들이 입이 귀에 걸리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제 하는 거 보면서 더 많이 벌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더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이래서 이 미국에 데려가는 거를 제가 차업하기 초창기에 제 버킷에 올려놨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버킷을 하나하나 지금 이뤄가고 있고,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지금 6년째예요. 6년째인데 처음에 한 2년은 사업자 소비자로 사실 있었고 열심히 한 건 한 4년 정도 되는데 열심히 하면서 점점 어제보다 나은 삶을 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유산의 비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제가 처음 이 문구를 봤을 때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일단 몸이 건강해야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걸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란 게 꼭 몸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건강, 나의 삶의 전반적인 건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산아를 만나서 이렇게 점점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